감사합니다. 예. 유상범 간사님께서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피고인한테 거의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검찰에서 기소하고 나서 5개월, 6개월 동안 증거 기록을 법원에 제출을 안 합니다. 재판받는 사람은 계속 재판은 잡히고 기일은 공전되고 그래서 6개월이 허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판하실 때 그런 사례 혹시 겪으신 적? 그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기록이 너무 많아서 열람하고 복사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공소장이 100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공소장이. 기록은 당연히 100페이지짜리는 거의 10만 페이지고 200페이지짜리는 기록 자체가 20만 페이지. 20만 페이지면 캐비넷 몇 캐비넷 아니 한 방에 거의 가득할 정도로 기록이 쌓입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입니다. 기록 복사만 하는데 들으셨죠? 복사비만 2천만 원, 3천만 원 든다고요. 일반인이 이런 재판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복사비만 3천만 원인데 그럼 변호사비는 도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승원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유상범 간사님께서 아주 큰 웃음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엄상필 후보자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 보니까 아마 도와주시는 분도 계셨지만 중요한 그 포인트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직접 쓰신 것 같아요. 그 예. 부분 중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그 지나치게 포괄적인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피해 압수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된다. 그 점을 말씀하신 것과 또 피의사실 공표로 인하여 무죄 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얼마 전에 우리 국민께서 어떤 그 영화 큰 스타를 이름으로써 큰 슬픔을 겪었는데 그것과도 관련된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영장에 기재된 것 외에 위법하게 소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가상자산 거래소 사기 사건 등을 또 주목할 만한 본인의 기억할 만한 판결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실천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셔서 굉장히 저는 후보자님께 대해서 후보자님의 어떤 자질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됐고요. 또 재판 외적인 면에서도 불공정 혹은 불측의 오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개인 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삼가고 또 삼가왔다라는 말씀을 또 서면 답변을 주셨습니다. 아마 흠음신서를 좀 인용하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신 모습이 굉장히 국민에게 신뢰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다른 의원님 질문에 그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재판 지연의 그 법원의 책임도 인정하는 듯한 그 답변을 하셨는데, 근데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데 공범이 수사 중임을 이유로 기소하고 나서 5개월, 6개월 동안 증거 기록을 법원에 제출을 안 합니다. 수사 기밀이 나간다고. 재판받는 사람은 계속 재판은 잡히고 기일은 공전되고 그래서 6개월이 허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제 일어난 사례입니다. 후보자님 재판하실 때 그런 사례 혹시 겪으신 적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기억나는 것은 없고 다만 그거와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기록이 너무 많아서 열람하고 복사하는데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그런 네. 애로사항은 요새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짧은 법관 생활이었지만 공범 기소를 이유로 기소한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 목록조차 증거 기록조차 제출하지 않는 사례는 처음 보는데 그게 6개월 지나갔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다음에 공소장이 100페이지, 200페이지입니다. 공소장이. 기록은 당연히 100페이지짜리는 거의 10만 페이지고 200페이지짜리는 기록 자체가 20만 페이지입니다. 20만 페이지면 저희가 500페이지씩 그 책으로 묶지 않습니까? 400책이라는 얘기인데요. 어마어마한 기록입니다. 그럼 증거를 냈으니 피고인은 당연히 부동의하죠. 부동의해서 나와야 될 증인만 해도 150명 정도 됩니다. 이 재판을 2년 안에 끝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예. 20만 원이면 20만 페이지면 캐비넷 몇 캐비넷 아니 한 방에 거의 가득할 정도로 기록이 쌓입니다. 그거를 2년 안에 못 끝냈다고 3년 안에 못 끝냈다고 그 재판의 지연을 지적하는 부분은 저는 그런 법원의 책임이 일단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럼 법원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수용만 해야 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신석희 후보자님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소장 일본주의를 좀 지켜달라. 왜 공소장 2004년도 범죄 사실에 1980년도의 일이 거기 왜 기재가 됩니까? 2000년도 일이 왜 기재가 됩니까? 2004년이면 아무리 길어도 2024년이면 2020년부터 아무리 양보를 하더라도 100번 양보를 하더라도 거기서부터 기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법원이 원칙을 지켜주셔야 재판을 하는 판사도 또 그 재판을 같이 참여하는 재판 가족들도 법원 공무원들도 그런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재판 기록이 수십만이라서 재판이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피고인 입장에서도 죽을 맛입니다. 이 기록 복사만 하는데 들으셨죠? 복사비만 2천만 원, 3천만 원 든다고요. 일반인이 이런 재판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복사비만 3천만 원인데 그럼 변호사비는 도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피고인한테 거의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수사기관에서 수사받다가 응급차로 실려간 건수가 10년간 5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10년간. 그리고 자해를 시도하는 분들 혹은 자살하신 분들이 1년에 수사기관에서 두 자릿수라고 합니다. 1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압박, 강박에 못 이겨서 국민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불평등한 구조를 좀 대법원에서 인권 수호 차원에서 그리고 당사자 대등주의 무기 평등주의 원칙에서 꼭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자님도 정말 저와 같은 인식을 갖고 계셔서 반가운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피의 사실이 언론에 흘러들어가서 국민에게 또 배심원이 될 사람들에게 퍼졌을 때 그런 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에서 한 판결에 대해서 이것은 피의 사실 공표돼서 오염됐다라고 해서 그 1심 판결을 전부 취소시킨 미국 그 항소심 혹은 연방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후보자님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그건 몰랐습니다. 예,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피의 사실이 미리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흘러나가는 것 자체 그리고 재판하는 판사에게 전달되는 것 자체를 오염됐다고 보고 완전히 그 재판을 무효화시키는 완전히 취소시키는 그런 판결들이 정말 많이 아무튼 종종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도 피의 사실 공표로 인한 어떤 증거 능력 제한이라든가 또 아까 그 후보자님께서는 뭘 말씀하셨죠? 피의 사실 공표된 경우에는 무죄 추정 원칙. 예, 그렇습니다. 뭐를 방지할 수 있는 혹시 형성되어 있는 애가 있으면 지금 좀 답변을 해주시고 제 드리는 이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린 그 내용 정도이고 문제의식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고 좀 더 전향적으로 그걸 재판 과정에서 제한할 수 있는 방향, 제어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